한국,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잖아. 내가 거길 왜 가? 제 딸이 서울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제 첫 반응은 그랬습니다. 외교관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한국은 제 세계 지도에 실체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유럽보다 안전할 리 없고 프랑스처럼 품위 있길 기대하긴 어렵다고 믿었죠. 그런데 저는 곧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 상식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애가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닐까? 정말 거기서 혼자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걱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프랑스 외교부에서 30년간 일해온 국장입니다. 딸 클레르가 UN 아시아본부 인턴십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울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였거든요. 북한과 가까운 곳에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었죠. 클레르는 28살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 아이 같았어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딸이 그 먼 아시아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안전정보를 다루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클레르에게 말했죠. 프랑스나 독일, 영국이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유럽에도 UN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화상통화로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모습이 화면 뒤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봤어요. 북한 미사일 실험이니 군사훈련이니 하는 기사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료들도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아시아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있지 않겠냐고요. 클레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일상생활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직장 동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한다며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치안도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30년간 외교 일을 하면서 본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자 혼자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나라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보기로 말이에요.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딸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깜짝 선물로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딸을 프랑스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고 해도 엄마 곁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습니다. 줄을 서는 질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늘 사람들이 새치기하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여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심사관도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싶었죠. 프랑스 지하철은 솔직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편인데 여기는 정말 깨끗했어요. 크린도어까지 있어서 안전해 보였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서요. 이런 친절함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달랐거든요.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자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어요. 보안이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딸의 안전을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딸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클레르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요. 파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거든요. 딸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프랑스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던 것 같아요. 혈압이 오른 것 같다고 딸에게 말했더니 클레르가 바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또 놀랐어요.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30분 만에 진단과 처방전까지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약사분이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딸이 아파도 걱정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 딸과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고 어디든 밝은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치안이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딸의 안전을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라라면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클레르가 회사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한국 남성이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배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서툰 영어로 클레르를 찾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 자신이 클레르의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권지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동료 관계인 줄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클레르가 돌아왔을 때 그 남성이 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저녁에 클레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권지민과 교제하고 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딸이 아시아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니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제 안에 박혀있던 편견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아시아 남성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 말이에요. 키도 작고 성격도 소극적일 거라는 생각들이요. 무엇보다 문화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클레르에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딸은 제가 반대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화가 났거든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거든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프랑스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손자들도 볼 수 없을 것 같았고요. 외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클레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달랐거든요. 클레르가 회사에 간 후 혼자 서울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봤죠. 생각보다 키가 큰 남자들도 많았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제가 가진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젊은 연인들을 보니 한국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문도 열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요. 프랑스 남자들보다 더 세심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언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저녁에 클레르가 돌아와서 권지민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수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만날 그 남자가 과연 우리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사흘째 가장 큰 시험대에 서게 된 거예요. 드디어 권지민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어떤 사람일지, 우리 딸에게 정말 진심일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저녁 7시에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권지민이 정시에 나타났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키도 제법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인사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설프긴 했지만 제게 맞춰서 준비해온 게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클레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클레르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라면 딸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오른 것 같았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도 가빠지더라고요. 클레르와 권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권지민이 바로 일어나서 근처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택시를 잡아서 응급실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권지민이 계속 옆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통역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도 도와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두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압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권지민이 약 복용법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메모해 두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권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클레르를 정말 사랑한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진심이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클레르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남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해서 권지민이 헤어질 때 제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 내일 다시 안부 전화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함을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권지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프랑스 남자들보다 더 정중하고 세심했어요.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도 느껴졌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딸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 클레르가 직접 한식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미역국에 김치, 달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딸이 언제 이런 요리를 배웠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권지민이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온돌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포근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을 했는데 여기는 바닥부터 따뜻하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식사 후에 권지민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니 신기했죠. 공기청정기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음성으로 전등과 에어컨을 조절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을 부자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쓰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 쇼핑이었어요. 권지민이 핸드폰으로 뭔가 주문하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배달이 왔어요. 새벽에 주문해도 당일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클레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해 보였어요. 길을 걷다가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니 치안이 정말 좋구나 싶었죠. 파리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 나다니기 무서운 곳이 많거든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기사분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목적지를 말하니까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요금도 정확하게 받으시더라고요. 바가지를 씌우거나 돌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보니 경비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안이 정말 철저하구나 싶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클레르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편리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권지민이 저녁에 전화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는지 불편한 건 없었는지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이런 배려심을 보니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딸과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가족 간의 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 종일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보니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기우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면이 많았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산다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클레르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놀란 건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파리의 생강 주변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시민의식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던 고등학생이 저희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학생이 영어로 한국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정말 좋다고 대답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점심시간에 권지민이 합류해서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배달앱으로 주문하니까 30분도 안 되어서 따뜻한 치킨이 배달되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니 정말 편리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권지민에게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발전이 빠른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지 말이에요. 권지민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클레로와 쇼핑을 하러 명동에 갔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고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이런 서비스는 파리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에 권지민의 어머님을 만나 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손짓 발짓으로도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김치를 포장해 두시면서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권지민 어머님이 저를 위해 한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번 입어보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 주시더라고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할머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구나 싶었죠. 클레르의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분단국가,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면이 많았어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딸이 살고 있다니 이제는 안심이 되었어요. 권지민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남자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히려 프랑스 남자들보다 더 세심하고 정중했거든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아니라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요. 클레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정말 딸과 권지민을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클레르를 위한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분이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나이 들어서도 예쁘게 지내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골랐어요. 포장도 정말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클레르에게 선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믿는다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라고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미안했어요. 권지민도 불러서 셋이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정식집에서 정갈한 한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껴본 지 오래였거든요. 권지민이 저에게 전동 안마기를 선물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하면서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중에 권지민이 클레르와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클레르가 국제기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꿈을 포기시키지 않겠다는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실수로 제 가디건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프랑스였다면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했을 텐데 권지민이 집 근처 세탁소에 가면 하루 만에 깨끗하게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다음날 가디건을 찾으러 갔는데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빨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라니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편하겠구나 싶었어요. 주말에 클레르와 권지민이 부산 여행을 제안했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3시간이면 부산에 도착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
그 거리를 이동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KTX를 타보니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하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아름다웠고요. 이런 교통 시스템이라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부산에서 해운대 바다를 보니 정말 시원했어요. 모래사장도 깨끗하고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해산물 요리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고요.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권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시라고 자신들이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위를 둔다면 행복하겠구나 싶었죠. 클레로와 권지민을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문화가 달라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클레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축복한다고 권지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줬어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세상은 훨씬 아름답다는 걸 알았거든요.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2주 동안의 한국 생활이 꿈같이 지나갔거든요.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과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한국을 떠나는 것도 아쉬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클레로와 권지민이 함께 배웅해 주었어요. 택시 안에서 지난 2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는 안심과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짐이 무거워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바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에 클레르를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안심한다고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고 말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권지민에게도 정식으로 인사했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프랑스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죠. 권지민이 정말 기뻐하면서 꼭 가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2주 전만 해도 무서웠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딸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정리해봤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시스템, 안전한 치안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권지민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었죠. 파리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동료들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과는 달리 정말 좋은 나라였다고, 딸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클레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다고 안부를 전하면서 한국에서 산 선물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화장품, 한복, 인삼 등 정말 많은 걸 사왔거든요. 친구들에게도 한국 선물을 나눠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가보니 정말 좋은 나라였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했다고 했어요. 몇 주 후에 클레르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권지민과 약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식 결혼식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거든요. 외교부 동료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어요. 분단국가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그 따뜻한 사람들, 편리한 생활, 맛있는 음식들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딸이 그런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뻐요. 한국에서의 2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